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송아트 김인숙 박사님과 함께하는 송아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광재 목사입니다. 제가 꼭 박사님 이번 주에 모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송아트 교육의 철학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들과의 지금 혼자 놓여진 아이들, 또 누구와 대화할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소통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시요. 네.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네. 자녀와의 소통 문제인데 네. 이 소통에 딱 이 길을 터주는 교육이 네. 송아트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송아트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심리와 인지 활동을 끌어내는 참 네. 좋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송아트 교육에서는 바로 어떻게 이런 아이들의 심리와 인지 활동의 결과를 보완해주는 그 보완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우리 이 보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네. 힌트 네. 하나만 주신다면. 아이들의 의견이 있어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많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아이들에게 좋은 그 어려운 점들을 다 보완해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의 두뇌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의견이 표현되는 이 프로그램이 송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 비밀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생각들을 찾아내고 네. 또 이제 이 보완해 줄 것인가.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오늘 또 이제 사례들이 또 나올 텐데 막 네.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송아트에 이렇게 담겨지면서 또 표현되면서 그러면 이 의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심리,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 이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생각과 심리적인 현상들의 표현들을 상담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좋은 환경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송아트에 담긴 아이들의 의견 속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보완해 줬으며 그 보완해 준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 송아트가 그 심리적인 역할 또는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세 아이들, 3세 아이들의 첫날 만남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계속 씁니다. 놀랍죠? 이걸 뜻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글씨를 재현하는데요. 그림으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그림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아이의 변화도 대단한 변화를 갖게 됐었죠. 또 이런 아이들이 옵니다. 이렇게 특히 배 부분에 이렇게 새까맣게 칠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동생을 가졌거나 그러면 엄마 배를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림 속에 이런 의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의견들로 그동안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형태를 의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커다란 동그라미, 뾰족한 동그라미, 높다란 네모 그려 아파트 되고 이렇게 형태 인식을 위해서 앞부분에 형태를 이야기하며 아이를 사물에 대한 인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죠.
자, 이렇게 도와준 아이 중에 실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명의 아이인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이게 3살 때죠. 이렇게 등록한 아이가 I love you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림은 그냥 새파랗게 이렇게 마구잡이 색을 문질러 댔죠.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대단히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심지어 그 짜증이 안 풀리면 굴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어머님과 대화를 했을 때 이 아이의 표현력을 해결해 주자 이런 놀라운 광경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도 축구 경기를 그렸는데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걸로 아는데 이 아이는 이 축구 경기 속에 5대2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 선수, 대한민국 이겨라 하면서 외국 선수들과 아프리카네요. 이렇게 완전히 이 그림 속에 하나의 경주하는, 이 축구 경기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짜증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로켓가 하늘로 발사하는데 아주 꼬마 과학자가 돼서 전체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프레시까지 비춰주면서요. 이런 아이들의 의견을 다 그림 속에 담아내도록 시간과 편안함과 아이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표현하는 거에 응원을 해준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가 났던 아이들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요 하면서 이 아이의 심리적인 분노, 화남도 내려가고 또 표현도 최고가 되는 거죠. 또 볼까요? 다른 아이의 이렇게 아주 어리고 표현이 안 된 낙서를 통해서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어흥 숲속의 사자님, 어흥 숲속의 왕중왕 사자님 하고 사자가 주인공인 거죠. 사자의 표현 보이시나요? 아마 사자에 대해서 대단한 아이의 관찰력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그림을 6단계 지도법으로 나는 어디에 누구랑 있니 하면서 그린 다음에 글로써 내려가는 창의적인 글짓기 활동까지. 자, 낙서로 시작됐던 아이들의 의견을 선생님과 공감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며 아이의 의견을 기록도 해주고 또 안내도 해줬더니 이런 아이들로 변했네요. 또 한 명의 사례를 볼까요? 이 아이는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머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나 다 여자아이의 표현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원장님 한 분이 그림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에 빠지게 됐죠. 원장님 그 아이 남자아이인데 왜 이렇게 그림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송하트 소장님이 이 그림이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알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씩씩한 남자아이래요. 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표현에서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체적이면서 아름다운 표현들. 여기에는 2작품만 가지고 나왔는데 더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제가 이제 피드백 해드렸죠? 이런 아이들은 앙드레김과 같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노래 부르는 아이들은 미성으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아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도 노랑머리도 해주고 귀걸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너는 멋진 사나이야. 너는 아주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남자아이지. 이렇게 양육을 갖춰야 되지. 너는 꼭 여자 같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성의 정체성에 큰 무리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로 성장했대요. 이런 뒷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이의 상담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지는 꼭 여자아이 같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상담이 필요한 거죠. 또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는 아이. 여자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오면 너 한 번만 벗어봐. 나 좀 입어볼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정말 머리가 긴 여자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만지고 그리고 어머머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여자 흉내를 내는 거죠. 이 그림이 저에게 왔을 때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머님들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딸 둘의 남자 하나인 아들 하나인 이 부모님은 어떻게 양육했어요? 드레스 샵에 가서 딸들의 옷을 챙겨 입히며 예쁘다, 공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쁜 것만 추구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이 아이,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시기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엄마를 몹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나나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죠. 이런 아이들의 소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자처럼 되고 싶어. 나도 빼줬으면 좋겠어. 이 그림 역시 남자아이의 그림인데요. 이 아이를 그 상담하면서 부모님을 만나서 원장님께서 상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실제로는 제가 머리를 길게 그렸고요. 이렇게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여자. 내 안에 있는 여자로 가짜로 표현했던 여자 놀이를 했던 아이가 이렇게 내 내면에 있는 여자를 땅에다 버려요. 이거는 어떤 상담으로 이루어지죠? 자, 아버님을 만났죠. 아빠로부터 인정받게 한 거예요. 남자들 너는 남자야. 우리 시장 보러 가자. 와, 엄마가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도 이거 들고 가. 나도 좀 들고 갈게. 남자들이 이거 시장 봐왔어요. 우리 멋진 남자들이죠. 그러면 엄마와 누나들이 와, 우리 집 남자 멋져. 이렇게 하면서 남성으로 세워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인정하는 아들이 되면서 이렇게 가짜, 거짓자로 자신을 여자화시키고 있는 나를 버린 거죠. 이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거인처럼 예뻐요. 발레하고 있대요, 엄마가. 아빠와 나는 이제 부채춤을 추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이렇게 남자와 여성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은 프로이드가 얘기하죠.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갈등을 느끼는 시기가 유치원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냥 그걸 덮어두면 결국은 초등 아동기에는 내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가 성인기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게 프로이드 이론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방관하지 않고 하나하나 아이들의 결과물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 송아트의 심리 분석, 또 심리 치료, 두뇌 분석,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아이는요, 부모님은 이혼 위기에 놓인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보실까요? 사람이 반절로 나눠져요. 내가 아빠한테 가야 될까? 엄마한테 가야 될까? 자, 엄마 아빠가 제발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의 고충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그림들은 정말 그 교육기관의 원장님의 상담에서 또 저와의 상담소에서 연구하면서 나온 이 에피소드 가운데 그림을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방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이제 헤어진 아빠, 헤어진 엄마들은 항상 그림 속에 어디에 표현되냐면 이렇게 산속에 저 멀리 사랑 하나가 꽂혀져 있죠. 자, 이런 그림들을 상담하며 아이의 마음을 어머니가 담게 돼요. 아이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잘 심정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상담의 역할인데 이런 엄마들이 많이들 울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긴장된 이혼 위기의 아이의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무엇에 쇼크를 받고 무엇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무엇으로 아픔을 겪는지 우리가 말씀도 조심하셔야 되고 엄마 아빠의 그 판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그 틀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아이는 어떤 사례냐면 상담으로 이 가정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유능한 아이냐면 보실까요? 집을 그리라고 했는데 수도 없이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시간 됐으니까 멈춰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아이가 집중적 사고를 움직일 때는 아이를 살펴주죠. 이걸 충분히 표현하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다가가요. 이게 누구 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창문이 100개가 넘은 집이래요. 그런데 이 집은 원래는 창문이 없었대요. 근데 창문이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리모델링을 살펴본 거죠. 아이가 빌딩의 리모델링을 살펴보면 유리가 굉장히 창문이 많은 것들에 놀란 거예요. 근데 옆에 볼까요? 또 집이 하나 있네요. 아이들만 사는 거인의 집이래요. 거인들. 이 거인이 아이들을 살펴주는 집이래요. 아이들은 우리가 선생님이 거인입니다. 키로 보십시오. 거인이죠. 선생님이 실컷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난쟁이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거인들이 소리칠 때 깜짝 놀라거든요. 엄마가 실컷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치면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난장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의 세상 또는 어른들의 세상이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인인 어른들, 엄마 아빠들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목소리도 아름답게 부드럽게 표현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 또 이상한 게 뭐가 있네요. 꼬꼬닭 백화점이래요. 닭만 파는 백화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닭을 좋아해서 이렇게 닭으로 만든 치킨, 모든 장난감들도 있대요. 아이가 닭고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까지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꼬꼬닭 학교도 있어요. 닭들이 모여있는.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 집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은 자고 또 한 명은 먹고 한 명은 대결 연습을 한대요.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의 집은 아닐까요? 아이들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자고 먹고 대결 연습하는 집일까요? 이 아이의 그림,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무가 되었네 했더니 이렇게 우람한 나무숲을 정말 멋진 정말 예술가처럼 표현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누구의 얼굴일까? 하고 얼굴에 표정을 그리도록 했더니 이게 무슨 글씨일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슴에 술자가 써 있네요. 모든 손에 병인데 술자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아빠랍니다.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이 얼굴에 심심한 얼굴에서 아빠의 술에 취한 얼굴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술병 한번 보이시죠? 자, 선생님이 가서 기록에 남깁니다. 형이 동생을 혼냈는데 동생은 웃고 있대요. 이렇게 이 아이가 그린 거예요, 지금요. 형이 말을 듣지 못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한대. 형이 화가 났죠? 아, 웃는 얼굴은 나 얼굴, 형의 얼굴은 화난 얼굴, 아빠 얼굴은 취한 얼굴이네요. 그런데 이 빨간 집은 보실까요? 주인이 여기에 사는데 이 주인이 사는 곳인데 반은 가게, 반은 주인이 사는 데래요.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의 사람이 총에 맞아 누워 있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술 취한 아빠를 싫어하지 않아요. 술을 준 가게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가 술을 드시고 또 대결 연습을 하실 건데 여기에서 준 이 술 때문이야. 나 이 주인을 없애고 싶어.
이런 분노에 이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의 의견인 거죠. 그 다음 이 아이가 또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자, 물고기가 되었네 그랬더니 커다란 고래와 같은 물고기를 그렸는데 이 물고기 역시 취한 듯 하지 않나요? 술에 취한 듯 하죠? 그 두 명의 아주 아기 물고기가 새까만 이빨을 드러내면서 왜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심정은 어디에다가 담아서 표현하냐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보자 우리 연구소에 같이 연구원으로 계시는 원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거죠. 어떻게 상담을 할 건가.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어머니 생활이 참 편치는 않죠. 이렇게 하면서 상담에 들어갔더니 아빠의 술 드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 두 아들아이가 그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아이가 술 취한 아빠를 이런 아빠를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을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아빠를 이 부모 교육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술을 참으시고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아빠가 된 거죠. 잠시 아빠의 실수는 아이들은 다 수용해요. 우리 아빠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절대로 소중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의 가정에 보실까요? 커다란 아빠 새 밑에 엄마가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또 아빠 새를 또 하나 타조를 또 그려서 엄마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가족 관계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죠. 주위 부모님들이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그랬더니 이 가족 내가 이렇게 화목해진 거예요.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이 상담사들이 위로가 됐고 또 이 가정을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듯해서 굉장히 흐뭇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의 방법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아이가 건강한 심리와 아주 똑똑한 두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개개인의 아이마다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부모님들을 만나며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송아트 심리치료 또 두뇌 인지치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네. 이런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의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네.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아트 교육 연구소에서는 이 그림 그리기 지도자 과정이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많은 엄마들이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간지각력이 수준 있게 나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명이면 10명의 아이가 다 다른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네네. 근데 의외로 너무 쉽게 네. 접근이 되는 걸 보시고 네네. 자격증을 따서 본인의 네. 뭐 취업 과정에서도 사용하고 또 특히 이제 인지 치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걸 좀 배워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즐겁게 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 과정을 지금 뭐 1년이면 한 1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민간 자격증 과정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럼 또 교육이 또 있나요? 언제쯤 있을까요? 네, 이번에 9월 달에
네. 토요일 3회에 걸쳐서 네.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지금 등록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교육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송아트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방송국에서 여기 자막으로 송아트 교육연구소 네. 연락처 쫙 이렇게 나갈 네. 겁니다. 그리고 네. 교육 일정도 좀 함께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네. 우리 아이들을 알아가는데 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굿TV 가족 여러분, 우리 송아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을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일숙 박사님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건강하세요. 샬롬.